반갑습니다. 반도체 전문 채널 반도체의 모든 것입니다. 국내외 반도체 이슈들을 정리하여 여러분께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파운드리를 분사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업이 공식화시킨 의견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썰이에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사업부에서 파운드리를 분사 독립시키려 한다는 썰이 반도체 업계와 증권가를 계속해서 달구고 있는 중입니다. 2030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노리고 있는 삼성이 주요 자원으로 내세웠던 것이 바로 파운드리죠. 그런데 이 파운드리 분야가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TSMC와의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분기 삼성은 7나노 EUV 공정을 앞세워서 TSMC와의 파운드리 격차를 좁히는 데 성공을 했었습니다. 3분기 삼성은 18.5%의 점유율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TSMC는 50.5%였습니다. 하지만 4분기의 가정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TSMC는 예상되는 점유율이 52.7%로 약 2.2% 정도 상승한 반면 삼성은 17.8%로 0.7%가 하락할 것으로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가 내다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2019년에 삼성과 TSMC의 점유율의 격차는 34.9%까지 벌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퀄컴은 대표적 AP 스냅드래곤 865를 TSMC에 위탁 생산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제가 갤럭시 11 영상에서 스냅드래곤 865가 삼성에서 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 사이에 바뀌었어요. 퀄컴에서 삼성을 의식했는지 스냅드래곤 865의 위탁 생산을 TSMC에 맡기기로 최종 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반면 삼성에게는 보급형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765 그리고 765G의 생산을 위탁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삼성전자의 AP인 엑시노스를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이 외에도 AP계의 또 다른 큰 손이 있죠.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도 계속해서 TSMC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애플은 TSMC에게 계속해서 AP를 맡겨왔죠. 벌써 퀄컴과 애플이라고 하는 양대 AP의 큰 손을 놓쳐버렸어요. 그렇게 된 삼성으로서는 파운드리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에 비상이 걸려있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팹리스의 큰 손들은 삼성전자를 견제하고 TSMC의 손을 들어주는 것일까요? 기술력의 차이일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정의 나노스 경쟁에서는 삼성전자가 TSMC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줘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TSMC보다 먼저 EUV 노광 공정을 적용한 7나노 공정에 먼저 돌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멀티 패터닝으로 7나노 공정을 먼저 성공시킨 것은 TSMC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멀티 패터닝보다 좀 더 진일보한 기술인 EUV를 끌어와서 삼성전자가 TSMC를 단숨에 뛰어넘어 버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TSMC와의 나노스 경쟁에서 본격적으로 앞서가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물론 패키징을 비롯한 후공정에서는 TSMC가 삼성보다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 격차도 얼마 나지 않아요. 그래서 삼성이 얼마든지 더 노력하면 TSMC를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술 격차가 얼마 나지 않고 있는 와중에서도 TSMC가 삼성을 압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삼성의 주변에는 적들이 너무 많아요. 팹리스의 큰 손들이 TSMC를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과 경쟁하는 영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단적으로 애플은 TSMC에게 위탁 생산을 맡길 때 부담이 없죠. 왜요? TSMC는 파운드리 전문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를 받으면은 계속해서 애플과 소통하면서 그냥 설계도 받은 대로 그냥 그렇게 애플의 AP를 생산만 하는 겁니다. 직접 칩을 설계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부담을 덜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인 것이죠. 그렇지만 삼성은 달라요. 비메모리 부문에
설계를 담당하는 시스템 LSI, 그리고 생산을 담당하는 파운드리가 같이 묶여 있어요. 한 카테고리로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비메모리 부분에서 AP를 생산할 때 반도체 설계자산, 즉 IP를 보유한 팹리스와 파운드리 회사는 몇 달 이상 그 설계 정보를 공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생산이 마무리될 때까지 말이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설계자산 역시 파운드리 업계와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퀄컴을 예로 들어볼게요. 퀄컴은 스냅드래곤 865가 있죠. AP 브랜드 엑시노스를 보유한 삼성전자에게 자신들의 설계자산을 쉽사리 넘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애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의 최신 A13 바이오닉 칩을 위탁 생산한다라고 한다면 설계자산을 공유해야 되는데, 이 A13의 설계도를 삼성 측에서 훤히 들여다보고 자신의 엑시노스에 그것을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불안한 겁니다. 시스템 LSI의 존재가 그러니까 계륵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웨이도 자사의 칩인 기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린의 위탁 생산을 어디에 맡기고 있을까요? TSMC에 맡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 사업을 삼성전자 법인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 독립시키는 분사의 의견이 계속해서 피력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별개의 사업체라는 인식이 심어지지 않는다면 팹리스 큰 손들은 여전히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물량을 맡기기가 부담스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전 2030을 실현시키기 위한 삼성의 달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놓인 장애물들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꿈꾸는 삼성이 이 모든 난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부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도체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